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함께할 텐데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미국과 헤어질 결심한 중국이라는 주제인데 네. 미중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특히 분석해 볼 텐데 헤어질 결심이 영화 제목 아니에요? 예,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에 비유하니까 참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셨어요? 사랑하지만 예, 맞습니다. 어.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주제죠. 그러니까요. 예. G2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만큼 사실은 공조하고 있던 분야도 네.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왜 헤어질 결심한 건가요? 이 부분을 네. 지금부터 서영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서 오세요. 이게 굉장히 그 오프닝 멘트가 굉장히 심오했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미국과 헤어질 결심한 중국. 먼저 회계 감독권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미국이 오랫동안 회계 감독기구 PCAOB가 음, 상장기업 회계 감독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 회사 문책법을 음. 도입해서 중국 기업을 사실은 규정이 안 맞으면 퇴출시킬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법률 제정 두고 사실 말이 많았어요. 중국은 겨냥한 거다. 네네. 뭐 아니다.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거의 270개가 넘는 네네. 기업의 퇴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겨냥론이 맞구나. 이게 약간 중국을 확실시 타겟으로 그렇죠. 해서 네. 퇴출시키겠다. 음. 네. 요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볼까요? 중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또 뭔지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사실 이 회계감독권 이슈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2013년도부터 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오래됐는데 네. 그만큼 오래됐던 것에서 한번 진전을 보였습니다. 네. 양국이 이제 타협을 이뤄냈다는 뉴스들이 들렸는데 중국은 그럼에도 이제 진작부터는 헤어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는 이어가겠다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한 거지만은 진작부터 헤어질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금융 자립, 네. 금융 자립을 해나가려고 다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해 6월에 1년 만에 그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 디디 출신이 네. 이미 1년 만에 중국 정부의 권고로 상장 폐지를 했었고 이번엔 보니까 중국 국영기업 5곳이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네. 뉴욕 증시에 있는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먼저 좀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배경 지식을 좀 공유를 하자면요. 네. 사실 중국은 자본시장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금융의 측면에서 은행에 대출하는 어떤 간접 금융이 많이 발달했고 이제 회사가 이제 회사채라든가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직접 금융의 자본시장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중국 기업들도 크려면 돈이 필요한데 따라서 미국이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미국에 많이도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게 먼저 중국 기업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했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월가의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굴지의 투자은행들도 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면 수수료 수입을 얻잖아요. 그렇죠. 서로 윈윈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했는데 얘네들이 분식회계를 한다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중국판 스타벅스라 부르는 럭킹커피라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크게 분식회계 사태가 터져가지고 몇 년 전에 미국인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계 감독권을 달라 중국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감사하는 그런 권한을 미국이 달라. 어쨌건 중국 예. 기업을 들여다보겠다. 예, 네, 예, 권리를 예. 달라 이렇게 그렇죠. 요청한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해 나가다가 이제 회계감독기구인 이제 PCAOB, 네. Public Company Accounting and Oversight Board라고 합니다. 네. 지난 26일 날 보도 자료를 냈어요. 예, 그림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랑 재무부랑 합의를 해서 네. 중국과 홍콩 본사를 둔 회계법인을 미국 법에 따라 조사하는 첫 단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여기 위원장께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어떤 예외도 없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달 중순에는 현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지시했다. 이렇게 또 보도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이 회계 감사권, 회계 감독권을 두고 진짜 첨예하게 대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어떤 예외도 없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중국이 완전히 양보했다라는 입장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중국 입장이 맞아요? 아, 또 근데 또 이게 미묘해요. 또 네. 이제 또 이 양측의 좀 입장을 읽다 보면은 네. 중국 증감에도 보도자를 통해서 뭐 감사 감독의 협력과 뭐 관련 현안 해결의 중요한 첫 단계다. 뭐 어떤 마일드스톤이다라는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다 보면요. 자료는 우리 쪽에서 제공하는 거, 우리를 거쳐가지고 전달될 거고 그렇죠. 미국 측에 네. 그리고 미국 측이 또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시스트하면서 네. 약간 좀 개입도 한다 이런 뉘앙스도 풍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이렉트하게 다 접근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내는 거는 또 뭐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처럼 약간 미묘하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국 기업을 또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건 아니라고 또 강조를 하죠. 또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또 예. 미국의 어떤 당국이 중국 기업의 어떤 회계적 재무 정보를 직접 들여다보는 건 또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잖아요. 기밀이죠. 예, 사실 예, 예. 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오늘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좀 시작됐어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했는데 네. 근데 좀 본격화된 거는 이제 2020년 말부터 미국 이번 의회가 사안은? 그렇죠. 이제 외국 기업 문책법이라고 이걸 네. 통과를 시키면서였죠. 네네. 그게 뭐 이름은 외국 기업 문책법인데 쓰는 거 외국 기업 문책법으로 읽고 아싸 쓰고 읽는 건 중국 기업 문책법으로 읽는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중국을 네. 타겟으로 하는 예. 미국의 이제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이제 준수하지 못하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자체. 내보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화가 된 거죠. 이 네. 논의가. 최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거부터 있었지만 최근 수년에 그나마 좀 본격화가 된 거고 따라서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이제 중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 뭐 미국인 투자자들도 좋아하고 네. 글로벌 투자자들도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했는데 네. 24년부터는 무더기로 퇴출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우려들이 있었죠. 어. 예, 그래도 이번 감독권 합의를 통해서 네. 뭐 이런 우려는 좀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2020년부터 2년 넘게 어쨌든 교착 사안을 교착점에 있던 사안인데 물꼬가 좀 튀었다라는 점이 약간 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앞으로 모든 일이 그래도 수월하게 좀 풀리겠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 근데 사실 이런 문제 보면 표면적인 것과 속내가 좀 숨어 있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입니까? 일단은 공산당 기관지 또 이제 관영인데 공산 네. 영자지인데 이제 글로벌 타임스라는 매체는 이게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은 이번 해결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once for all 아니다. 이제 한 큐에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뭐 중국에 또 차이나 데일리라는 또 이것도 영자 매체인데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상폐 위험이 완전히 없어질지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또 달려 있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미국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또 중국 측에서는 너 어떻게 하는 걸 좀 보겠다 하면서 이번 갈등의 봉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공을 좀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차이나 데일리가 표현하듯이 예. 상장 폐지 위험이라고 표현한 게 영 저는 약간 뉘앙스가 예. 위험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긴 한데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과 합의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상패를 결정할 수 있겠다는 위험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사실. 맞아요. 그죠? 예. 근데 뭐 합의를 봤다고는 하지만 뭐 이 합의라는 게 사실 중국과 원만히 합의해서 미국이 단독 이렇게 해서 상패를 결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중국과 합의를 어느 정도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그래도 미국이 여전히 상장 폐지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미국에 있다가 이제 중국, 뭐 홍콩 이렇게 돌아오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일단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쿠팡, 뭐 중국의 아마존 이렇게 다들 좀 많이 아는 기업인데 이번 8월 초에 뉴욕 증시랑 홍콩 증시에서 듀얼 프라이머리 리스팅 그래서 이중 상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홍콩 증권거래소에 네. 공시를 했어요. 네. 이게 뭐 한국의 언론들 보면은 뭐 이중 상장, 2차 상장 뭐 이런 막 언어가 뭐 혼용이 되는데 네. 정확하게 표현을 좀 알려드리자면 알리바바 2014년 뉴욕 증시에 네. 이제 프라이머리 리스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네. 이제 주요 상장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2019년에는 홍콩 증시 세컨더리 리스팅을 해요. 이거는 이제
좀 보조적인 상장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러면서 이제 세컨더리 리스팅을 프라이머리 리스팅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음. 뉴욕이랑 홍콩에서도 프라이머리 리스팅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음. 이런 공시를 했던 거죠. 네네. 뭐 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회사 뭐 샤오펑, 리오토 이런 것도 다 한국 투자자분한테 인기 많은데 네. 홍콩 증시 또 상장을 했고요. 예. 어쨌거나 미국 증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홍콩으로 오면서 네. 자본시장 자본 조달을 더 확충하겠다. 이쪽에서 중국 쪽에서 확충하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를 이끄는 이제 미국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노력이 좀 엿보이는 네. 그런 예들인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 얘기였잖아요. 여기까지는 채권 쪽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헤어지려는 분야가 이제 비단 증시 주식 시장만은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금융 자립이란 말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채권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 달러 자산 차분한 추세입니다. 네. 뭐 가버먼 본드 국채라고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내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분석을 했는데 약 10년 전부터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부터 뭐 조금씩 미국채 규모를 줄이더라고요. 예, 중국이? 점점 줄였는데 네, 네. 또 올해도 감소세가 또 빨라진 게 눈에 딱 아. 띄어가지고 아. 제가 그 데이터를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중국이 네. 올해 6월 미 국채 보유액이 9,678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12년 만에 최저치인데 뭐 1조 달러 밑으로 벗어난 건 몇 개월 전이고 네. 근데 보유액이 이제 7개월 연속 감소하는데 감소 속도가 좀 빨라요. 네. 예, 올해 6월 보유액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거의 9% 가까이 감소했는데 보통 이제 그 기간을 1년 전으로 미루면 한 3% 1%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확 상당한데요? 빨라졌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한 주요국들이 주요국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포함할 수 있고 일본도 포함할 수 있는데 뭐 미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조금 판 것도 있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7개월 연속 팔진 않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 중국만이 좀 유독 좀 두드러진 모습이 있어서 네. 저는 이건 좀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네.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음. 일본이 그렇죠. 줄곧 1위였고요. 어. 1조 달러가 아니 한때는 또 중국이 1위였어요. 아, 그렇죠. 예. 그 줄곳이니까 예. 뭐 중국이 그렇죠. 1위였던 적도 예. 있는데 그만큼 2위는 뭐 계속 중국이었어요. 예, 2위는 대부분이 중국이었죠. 중국이었는데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얼마나 파느냐 사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달러와 환율도 움직이고 맞습니다. 미국의 달러 채권 금리 시장도 움직이는데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안화 환율을 맞아요. 겨냥한 네. 어떤 네. 계산일 수도 네. 있고 미국 기축통화에 대한 달러와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그렇죠. 설계를 다시 한다. 네. 뭐 이런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 상당히 이게 좀 저는 설득력이 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에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중국이 계속 미국 채권을 예. 파는 게 예. 어떤 움직임이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지 예. 좀 궁금한데요. 뭐 오래 전부터 헤어질 결심이라는 건 약간은 있어. 헤어질 마음은 좀 들었고 네네. 그런 뭐 서서히 줄여왔다고 하는데 올해 좀 유독 감소했던 게 음. 네. 제가 해석하기로는 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았잖아요. 네. 달러 자산 동결시키고 네.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자산 비중을 좀 빠르게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올해 또 그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비달러화 자산이 좀 높아질수록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예. 예, 그 미국의 기축통화국지를 이용해 가지고 달러 자산 동결하고 국제금융거래 뭐 막고 러시아를 이제 스위프트 예, 국제은행과 통신협회 국제 결제망이죠. 거기서 네. 좀 배제한 것처럼 배제하고, 네. 뭐 그런 것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좀 그런 이런 채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실제로 러시아는 국제신평사 무디스로부터 뭐 사실상 국가부도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네. 갚을 수 있는 달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일본 다이아 연구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제재로 인해 중국은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융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뭐 달러가 워낙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좀 그 체계를 바꿔보려는 그렇게 해석할 수 그렇죠. 있다는 주장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온 얘기라든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예, 뭐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네. 원유 시장에도 또 이어지죠. 아하. 사실 원유 시장은 이제 중국은 페트로 달러로부터 좀 벗어나려 하는데 네. 페트로, 석유, 달러. 예, 이 페트로 달러라는 게 이제 미국 달러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네.
이제 산유국 중 맏형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이 이제 또 어떤 안보나 군사적 지원을 또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석유를 팔 때는 달러로만 무조건 받아라. 달러를 받아라. 예, 그렇죠. 이게 또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시키는 한 그렇죠. 축이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석유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페트로 위안이 등장한다 이런 건 또 과거부터 있었지만은 음. 또 현재 또 페트로 위안이 또 언론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네. 이제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조만간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이런 영국 가디언의 보도가 있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코로나 기간 해외 방문 안 했는데 처음으로 해외 방문하는 게 거의 뭐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게 사우디가 사우디. 될 전망이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의미가 있네요. 예, 여기서 페트로 위안이 좀 논의가 되면은 네. 또 중국이 또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런 징조가 더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조짐이 있는 거죠. 예, 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가장 큰 교육 파트너 예. 이자 원유를 가장 많이 사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또 네. 예. 중국이 사우디를 비롯한 각 다른 이제 중동 산유국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전략을 쓴다면 예, 맞습니다. 굉장히 큰 움직임이 달러와 기축에 대해서 위안화 기축으로 변화하려는 예. 움직임, 시그널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또 중국은 이제 중동 국가랑 이제 어떤 상업적 관계를 그동안 맺어왔다면은 사실은 점점 그 관계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약간 좀 군사안보적 좀 전략적 관계로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우디의 어떤 뭐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원을 좀 하고 네. 그리고 뭐 사우디가 지금 뭐 크게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의 어떤 미래의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비춰지고 네.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제 뭐 오펙 중 맏형격인 사우디랑 좀 밀접하게 관계를 하려는 것 같고 또 특히 또 사우디가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이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미국이랑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 뭐 언론인 까시쿠치 뭐 암살 사건에 대해서 뭐 그렇죠. 예, 네. 뭐 아시겠지만은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계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원유를 또 확보하는 게 또 현재 이제 시점에서 중국에 더 중요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중국의 여러 가지 예. 움직임들, 물론 추측이지만, 네,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할 때 디지털 위안화 얘기도 이제 빼놓을 수가 예. 없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네. 뭐 지금 제가 뭐 사실 오늘 이야기 구성을 금융시장 중심으로 구성을 했죠. 그렇죠. 예, 네. 주식, 채권, 원유 네. 그리고 이제 또 통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중국이 이제 미국이 지배하는 이제 글로벌 화폐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인데 사실 뭐 그게 굉장히 뭐 위협적이다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당장에 미국과 중국이 완전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만의 어떤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아직도 미국 달러화가 이제 국제 결제 비중이 한 40% 되고 네. 위안화는 아직 30%에 불과하고 네. 물론 중국이 위안화의 어떤 국제 결제 비중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네.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거 멘션하는 거 이거는 어떤 헤어질 결심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짐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예, 중국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법정 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네.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허도 굉장히 많고요. 중국 측의 어떤 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내부용이다. 이거 알리바바나 이제 텐센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중국이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서 또 아무래도 또 뭐 거래 추적도 하고 뭐 아무튼 뭐 내부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CBDC 개발한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서방의 시각에서는 얘네들이 그래도 좀 대외적 팽창의 목적이 있는 거다라는 시각이 있죠. 자유진영 쪽에서는. 네. 예, 그러면서 CBDC 통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중국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고 저도 그게 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이 이 소비자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나 이런 게 세계에서 예.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가보면 그렇기도 네, 하고요. 네. 뭐 알리페이라든가 위챗페이 이런 거 중국에서 많이 써요. 맞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위안화의 예. 결제 방식인데 이게 세계적인 통용 이게 좀 아까는 내수용으로 했다 그러지만 예. 이거를 세계적으로 통용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 사실은 굉장히 뭐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예. 이걸 어떻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스위프트 대체하는 거 아니야? 스위프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쫓겨났던 그 네. 망이잖아요. 네. 통신망, 은행 간 통신망인데 이제 디지털 위안화 통해서 이제 MCBDC 브릿지라는 프로젝트를 이게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중앙은행이랑 협력해가지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랑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랑 네. 또 호환되게 국제 결제 한번 쓰게 해보자.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중국 내부에 쓰인 지 한 3년 전부터고 지금도 약간 국제 결제를 좀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아무튼 디지털 화폐 기술이 성숙화되면은 뭐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국제 결제가 좀 확대될 거고 또 중국에 또 우호적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을 먼저 좀 받아들이겠죠. 예, 그렇죠. 먼저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서영태 기자께서는 중국에서 좀 거주를 오래 하셨던 예, 경험도 있고 있었죠. 실제로 그때도 그랬어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나요? 제가 근데 중국을 떠난 지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 예, 변화가. 당시에 어떤 뭐 분위기랑 현재 분위기랑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그러겠죠. 같아요. 중국 봉쇄 예. 풀리면 예. 특파원으로 좀 다녀오셔야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보내주시면 감사히 여기서 다녀오겠습니다. 예. 이 방송에 제가 보지 않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자, 오늘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중국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주식, 채권, 원유, 통화 시장까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잖아요. 결심. 예, 맞아요. 이게 참 연인이 헤어질 결심하고 헤어지기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맞아요. 이건 참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이고 또 네. G2입니다. 예. G2이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 헤어질 결심한다고 이렇게 딱 자를 수도 없는 관계예요. 그럼요. 그렇죠? 뭐 예. 그래서도 안 되고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연인 간에 헤어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헤어지기도 힘들죠. 이제 금융시장 각 부분에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관찰이 되는데 네.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그로부터 우리는 중국이 헤어질 결심을 마음속에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양국이 이제 경제금융적으로 많이 얽혀 있고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로 미국이랑 헤어지지는 않겠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복원된 게 1972년인가요? 그렇죠. 닉슨 대통령 때 이제 그렇죠. 핑퐁 외교하고 네. 워낙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되면 72년부터 관계 복원이 됐다 하면 지금 50년이 이어졌고 네. 얼마나 많이 좀 얽혀 있겠습니까? 서로 그렇죠. 이해관계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미국 측에서도 이제 중국이랑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월가에서도 좀 로비를 많이 했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중국 기업 상장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예, 미국 측에서도 원하지 않고 물론 이제 미중 디커플링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서로는 운명을 알겠죠. 우리는 헤어져야 할 운명이라는 건 서로는 알고 있는 거고. 직감을 예. 했고.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아주 긴 시기에 호흡으로 긴 시기에서 보면은 네. 결국에는 점점 더 관계가 또 요원해지고 헤어지는 모습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네. 이번에 상장 폐지를 자진해서 한다고 하는 신호팩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생명, 뭐 다섯 개 업체들 있잖아요. 그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나 이 중국 미국 중국 회계 감독국의 어떤 예. 뭐 멘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 연합인포맥스 보도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희 독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 G2 국가가 헤어지게 되면 서로 견제하기 위한 사실은 정책과 협정 등이 좀 날카롭게 진행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좀 더 앞으로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G2 국가가 이렇게 뭔가 견제를 하고 갈등을 빚게 되면 사실 주변 국가라든지 전 세계 국가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미칠 파장 이런 걸 연구해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뭐 문득 드는 생각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되게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신 시그널도 나오고 할 텐데 네. 뭔가 새로운 소식들 있으면 또 언박싱 이 시간 통해서 서영태 기자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네.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한국 경제를 읽으려면 꼭 우리 프로그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양국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 앞으로도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태 기자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연합뉴스 경제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